입춘하고 동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옛날 생각하면 음력을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양력을 썼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입춘대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입춘대길. 이게 봄춘자잖아요. 그래서 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봄이 확립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들립자가 아니에요. 그냥 잘못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들립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봄이 바로 서는 거예요. 봄이 바로 서는 거. 그리고 이게 옛날에 설날이었어. 입춘이. 입춘이 설날이었어. 언제 설날이냐면 하나라 때 설날. 하나라가 있어. 옛날에.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나라가 있어요.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역사에 없는 나라. 그러니까 기록에는 나와요.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데 보면 오제봉기부터 나오니까 기록에는 나오는데 지금까지도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한 문명 그러면 하나라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은나라부터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혹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있어요. 그게 고인돌 유적이에요. 고인돌.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강화, 화순, 고인돌 유적.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 그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우리가 역사로 안 보는지 아세요?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명으로 이렇게 늘려면,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이 산 거예요. 그건 100% 맞는 거예요. 고인돌을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의 권력자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밀어서, 야, 밀어! 이렇게 했을 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문명으로 안 넣는 이유는, 그러니까 도시 형태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산발적인 거는 진짜 10,000년 전 이렇게도 올라간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지금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어디가 더 빠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메소포타미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사기를 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4대 문명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하는데 왜 메소포타미아가 사기를 치냐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랑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걔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계속 발굴을 했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발굴하면 나옵니다. 계속 그 밑에 층 게 나옵니다. 시루떡처럼. 그렇게 해서 지그들이 제일 오래됐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집트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돈을 번 뒤로는 중국이 지금 요즘은 그래도 못 살아. 10,000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떡대가 워낙 크니까 저 G2잖아.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중국도 지금 파서 연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연대 끌어올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뭐 동북공정 이런 것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거 말고도 단대공정이라 해서 연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만 그러겠어요? 메소포타미아도 그래요. 메소포타미아도 그래요. 근데 인도나 이집트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야, 먹고 살만해야 그걸 하지. 중국도 가난할 때는 못했다니까, 그거를.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메소포타미아가 유럽이 굉장한 돈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팠어. 그러면 기독교의 구약이 점점 본 모습을 드러낼 거다. 걔네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팠거든. 파서 진짜 많은 걸 찾아냈어요. 진짜 많은 걸 찾아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예전에 그 장동건 나오던 친구 영화를 안 본 거야.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딱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더 판 거예요. 더 팠더니 기독교보다 더 이전께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수메르 문명이라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 그리고 수메르 문명이 나오면서 기독교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사람들 얘기에 뭐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왜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지를 몰랐다. 이브가 뭐 하는 놈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브가 수메르의 신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런 쪽의 통증을 치료해 주는 신이에요. 그게 나중에 수메르인들이 떠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걔네들이 이제 들었는데 약간 애매하게 들은 거지. 그래서 자기네식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바뀐 거예요. 근데 수메르 문화가 되게 재밌는 게 걔네는 점토판에다가 서령 문자로 글을 이렇게 못 같은 걸로 파가지고 점토판으로 놔두니까 걔네가 사막 기우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진짜 발굴을 잘했어. 그래서 박물관, 도서관 같은 걸 발굴하는 바람에 난리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젊은 놈 싸가지 없다. 그게 그때도 나오는 얘기거든. 젊은 놈들 싸가지 없다. 그때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 얘기도 거기서 다 나와요. 수메르인들의 전설에 다 나오고, 근데 그때 날린 거는 비둘기가 아니고 제비로 나와요. 제비로 나와. 그리고 그것도 짭이에요. 그것도 짭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등장을 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그런 식으로 다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파면 안 되겠다. 걔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다. 점점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더 이상 안 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집트가 제일 오래된 문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이집트는 안 팠는데도, 돈이 없어서 안 팠는데도 그 위치가 잘 안 내려가. 그런데 요즘 이제 들어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터키 쪽에 이름 바꿨잖아요. 튀르키예인가 뭐 이렇게. 튀르키예인가 뭐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터키 쪽에 지금 거기 이제 8,000년, 9,000년, 뭐 10,000년 이렇게 쫙 올라가는 유적들이 지금 나오니까. 그래서 그쪽이 만약에 나오면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어도 4대 문명 개념들이 약간씩 달라졌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실 아시던 것처럼 뭐 4,000년 전 이렇게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그 하나라가 실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하나라에서는 입춘날이 설날이었대요. 근데 상당히 좀 재밌는 설이기는 해요. 이게 재밌는 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기록이 있느냐? 없어.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그런데 그런 썰들이 있는데 주나라에서는 동지가 설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라에서는 입춘이 설이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다. 지금 다 굉장히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 4,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게 그 3,000년, 4,000년 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춘하고 동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력이에요. 입춘도 양력이고 동지도 양력이야. 그래서 입춘은 보통 2월 4일에서 5일, 3, 4, 5일 사이에 들고 동지는 21일에서 23일 사이에 들어. 12월. 안 움직여. 설이나 추석은 움직이고 동지하고 입춘은 안 움직여. 되게 재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력을 썼던 거야. 우리는 그냥 옛날 생각하면 음력을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니 그렇잖아요.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양력을 썼던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들이 유목이구나.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음력을 쓰는 거예요. 농경 문화가 음력을 쓰는 거야. 절기 양력입니다. 절기도 양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럴듯해. 이렇게 들으면 약간 솔깃해. 그때 만약에 음력을 썼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농업이 그렇게 일반화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농업은 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이걸 기술을 가져야 되니까 유목이 훨씬 더 오래된 수렵, 채집, 그 다음에 유목, 그 다음에 농업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봐. 수렵, 채집이 제일 쉬운 거지.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야생 그 길고양이 같은 삶 아니요. 그런 거잖아. 그죠? 수명 진짜 짧아요. 그렇게 살면. 근데 그거는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어. 사실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 밖에서 키우던 때하고 지금
집에서 키우는 때하고 이렇게 보면 수명 차이가 엄청나게 늘었죠. 두어 배가 늘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개나 고양이가 10년씩 산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5년 살면 애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몇 년 못 살았어. 제가 보기에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죽어요, 애가. 그래서 나는 쟤네들은 저렇게 살다가 죽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막 15년도 살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개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인간도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들은 뭐 웰빙으로 살면 좋아요라고 말하지만 웃기지도 마라. 우리가 시멘트 똑 먹고 산 뒤부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거고, 농약 먹고 시멘트 똑 먹은 뒤에 인간 수명이 늘었고, 웰빙으로 살았을 때 다 일찍 죽었어. 황토집에서 살았고. 참 그러고 보면 세상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연적인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나중에 기회 되면 통계 같은 거 내보면 절에서 스님들 살잖아요. 도시 사람보다 일찍 죽을 겁니다. 평균 수명이 짧을 겁니다. 저도 월정사 살아보면 특징이 뭐냐면 온도 변화가 커요. 그러면 사람이 황태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달라. 하루가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입춘과 관련해서 이게 하나라 때 설이에요. 설이라 카드라야, 카드라. 정확하게 말하면 카드라. 카드라. 공자 때도 하나라에 대한 게 거의 정보가 없었어요. 보면. 그래서 하나라 거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증거 삼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공자도. 그러니까는 그게 좀 전해지지 잘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500년 전 이성계 이러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500년 전이면요. 그냥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학문적인 것들이나 문화적인 것들이 이렇게 발전해서 500년 전, 1000년 전 이러면 그냥 태조 왕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인물들이 아니에요. 까마득한 인물들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임금의 특징이 지네 나라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가 없어. 중국 임금은 죽을 때까지 지도가 없어. 중국 황제는. 왜? 지도 개념이 있냐? 대충 어떻게 생겼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입춘이 하나라 때 설이었었대. 그래서 설 명절로 입춘첩을 붙이는 게 이게 이제 양기가 충만해서 입춘 대길, 봄이 바로 서니까 크게 길하고. 봄은 다 좋아하거든요. 봄, 가을은 다 좋아해요, 이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봄, 가을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 가을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을 한자로 춘추라고 하는 거고, 춘추라는 뜻이 역사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공자가 지은 책 이름이 춘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역사를 얘기할 때 춘추, 나이. 예.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요즘 젊은 사람은 뭐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잖아요. 예. 아버님 춘추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 생일도 몰라요. 이거 재밌겠는데? 나이를 잊고 산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춘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중요하지. 계절 중에서 딱 봐도 봄이 중요하지. 그래서 봄을 중심으로 해서 입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 뭐가 있냐면 입춘이 대길한데, 그래서 건양다경이에요. 양의 기운이 성립하니까 건이라고 하는 게 설립, 건립됐다. 양기운이 드디어 건립됐, 봄이니까. 봄이 섰잖아. 건립됐으니까 다경, 좋은 일만 더럽게 많아라.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입춘에도 붙이지만 설에도 붙입니다. 설에 붙이는 건 세화라고 합니다. 세화. 내 부적책에도 나와. 세화. 그러니까 설 명절쯤에 붙이는 그림, 호랑이 그림 뭐 이런 거 또 붙여요. 많이 붙여요. 그래서 나쁜 것들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문에다가 붙이는 문 그림도 있어요. 문 그림도. 문에다 놓는 거는 나쁜 것들은 차단하고 좋은 것만 들어와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금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금줄 역할.
예, 그래서 그만 이렇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좋은 것만 걸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